피, 근육, 뼈,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는 바로 탄소입니다. 단백질도, DNA도, 지방도, 세포도 모두 탄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탄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골격입니다. 그런데 왜 탄소일까요? 우주에는 수많은 원소가 있는데 하필 왜 탄소가 생명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탄소는 결합을 잘합니다. 탄소 원자 하나는 자신과 결합할 수 있는 팔을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탄소는 4가지 다른 원자와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특징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면 고리 모양, 사슬 모양, 그물 모양 등 다양한 구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는 다른 탄소와 손을 잡고 긴 줄처럼 이어지거나 동그란 고리를 만들거나 Y자 형태로 가지를 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다양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처럼 탄소는 구조 만들기에 능한 재료입니다. 이 능력은 복잡한 분자, 즉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탄소 결합은 튼튼하면서도 유연합니다. 탄소로 만든 분자는 쉽게 부서지지 않으면서도 필요하면 쉽게 끊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생명체 안에서는 수많은 화학 반응이 매 순간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분자가 분해되기도 하고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탄소의 결합 특성입니다. 딱딱하기만 해도 안 되고 약하기만 해도 안 됩니다. 탄소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딱 좋은 안정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탄소는 물과 잘 어울립니다. 지구 생명체는 대부분 물 안에서 살아갑니다.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한 용매, 즉 녹이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아무 원소나 물과 잘 섞이는 건 아닙니다. 탄소는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결합할 수 있고 그 결과 만들어진 분자들은 대부분 물속에서 안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분, 아미노산, 핵산 등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은 탄소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물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능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구에서는 탄소가 생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결합을 잘하고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이며 물과 잘 섞이고 반응도 잘합니다. 이 모든 특징이 복잡한 생명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탄소는 우주에서 매우 흔한 원소라는 점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수소와 헬륨 다음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원소 중 하나가 바로 탄소입니다.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으로 탄생한 탄소는 폭발을 통해 우주 공간에 퍼졌고 그 탄소가 모여 지구와 생명을 만든 것입니다. 즉 탄소는 우주적 차원에서도 생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원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구에서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지구는 물이 풍부하고 기온이 적당하며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아닌 다른 조건의 행성에서는 탄소가 아닌 다른 원소로 생명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실리콘입니다. 탄소와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로 많은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체 생명 기반입니다. 지금부터는 탄소의 대체 원소로서 실리콘이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화학적 성질, 장점과 한계, 이론적 시도, 환경 조건, 그리고 실리콘 생명체의 상상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모두 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생명이 다른 원소로 만들어진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탄소의 바로 아래 형제입니다. 주기율표에서 탄소는 14족 원소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가 실리콘입니다. 같은 족에 있다는 것은 결합 성질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도 4개의 결합파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원자와 동시에 4개의 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탄소처럼 사슬, 고리, 가지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이 다른 재질로 만들어졌지만 조립 방식은 비슷한 것처럼 실리콘도 구조적 다양성을 이론적으로는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은 어떤 조건에서 유리할까요? 지구처럼 물이 풍부하고 온화한 환경에서는 탄소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다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리콘은 고온 환경에서 더 안정적이며 산소가 적고 황이나 메탄이 많은 환경에서는 탄소보다 화학적으로 더 안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면 온도가 수백 도에 이르고 물이 없고 대기가 두껍고 황화물이 많은 극한 행성에서는 탄소 대신 실리콘이 생명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실리콘이 생명체의 기반이 되기엔 탄소에 비해 몇 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단단하여 결합하기에 부서지기 쉽습니다. 실리콘과 실리콘의 결합은 탄소와 탄소의 결합보다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산소와 결합하면 돌처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리콘이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화규소, 즉 모래, 수정, 유리가 됩니다. 한번 형성되면 분해가 매우 어려운 물질이 되어 유기적 대사순환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잡한 고분자 형성이 제한적입니다. 탄소는 수백만 개의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지만 실리콘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종류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 기반의 생명은 아예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가능성은 다시 열립니다. 예를 들어 물이 아닌 암모니아나 메탄 같은 액체가 존재하는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온도와 압력이 다르게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실리콘 기반 생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미국의 화학자 아이작 아시모프는 실리콘은 고온 생명체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화산지대 안에서 살아가는 실리콘 생물을 과학소설의 설정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실리콘 생명체, 상상해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피가 흐르지 않고 몸은 규산염 유리처럼 단단하며 대사는 천천히 고온 속에서 이루어지고 외형은 마치 광물과 생물이 합쳐진 듯한 구조일 것입니다. 이런 생명체는 지구형 생명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먹는 대신 가열되고 숨쉬는 대신 증기 반응으로 에너지를 교환하며 번식은 아주 느리게 결정을 복제하듯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생명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생명이 반드시 탄소일 필요는 없다는 사고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탄소 기반, 물 기반만 찾는다면 전혀 다른 생명의 형태는 눈앞에 있어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 기반 생명은 그 가능성을 넓혀주는 지적 도전이자 우주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계기입니다. 지금부터는 탄소와 실리콘을 넘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 가능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메탄 기반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태양계에선 액체 메탄이 바다처럼 흐르는 행성도 있습니다. 거기선 메탄이 물의 역할을 하고 완전히 다른 생명의 화학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탄소, 산소, 빛, 그리고 물입니다. 지구 생명체의 거의 모든 생명 활동은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물은 세포를 감싸고 영양소를 녹이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깨뜨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토성의 위성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지구의 달보다 훨씬 크고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환경은 지구와 완전히 다릅니다. 표면 온도는 섭씨 영하 179도, 하늘엔 두꺼운 오렌지색 대기, 비가 내리고 강이 흐르며 바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물이 아닙니다. 바로 액체 메탄과 에탄입니다. 기온이 너무 낮아 물은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메탄이 액체가 되어 흐릅니다. 즉 타이탄에서는 메탄이 물의 역할을 하는 전혀 다른 생명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탄으로 생명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생명체가 반드시 물에 의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액체, 즉 용매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타이탄의 액체 메탄 바다는 온도는 낮지만 그 안에서 분자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에너지를 주고받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실제로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미국의 나사, 프랑스의 CNES, 유럽 우주국 ESA는
카시니 하이언스 탐사선 프로젝트를 통해 타이탄의 대기와 지표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타이탄의 대기에는 수소, 메탄, 에탄, 아세틸린 등이 존재하며 지표에서는 화학 반응의 흔적처럼 보이는 수소 농도 변화도 관측되었습니다. 일부 연구팀은 이런 변화는 메탄 생명체가 메탄을 대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탐사 계획이 진행 중일까요? 나사는 2028년에 드래곤플라이라는 탐사선을 타이탄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은 헬리콥터 형태로 타이탄의 낮은 중력과 두꺼운 대기를 이용하여 비행하며 직접 표면을 분석하게 됩니다. 드래곤플라이는 타이탄 표면의 유기물, 얼음 아래의 구조, 대기의 화학 조성, 생명 유사 반응 여부를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구 생명체는 대부분 물이 흐르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도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메탄 생명체는 메탄을 흡수하고 아세틸린이나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며 영하 180도의 환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막 대신 극저온에서도 유연한 막, 에너지 대사 대신 느리고 안정적인 반응으로 매우 천천히 살아가는 생명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은 지구의 눈으로는 전혀 생명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찾을 때 물, 탄소, 지구 같은 조건만 찾는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체는 바로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메탄 생명체의 가능성은 우리가 생명을 너무 좁게 정의해온 것이 아닐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우리처럼 생긴 것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타이탄은 다른 종류의 생명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비탄소 생명체들을 찾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해 왔을까요? 지구의 생명체는 모두 탄소 기반이고 물을 용매로 사용하며 단백질과 DNA를 통해 자신을 복제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을 찾을 때도 탄소 플러스 물이라는 공식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지구라는 환경에만 맞추어진 기준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조건의 생명체는 애초에 우리의 탐사 기준에서 배제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개념이 바로 그림자 생명권입니다. 그림자 생명권이란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생명의 형태가 지구에 이미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 보이는 미생물 중에서도 탄소, 수소, 산소 말고 다른 원소로 구성된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명으로 인식조차 못하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생명은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외계 생명 탐사는 지구형 생명 조건이 존재하는 행성, 물이 흐른 흔적, 메탄 또는 산소의 대기 조성, 그리고 생명 관련 분자의 흔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지구의 생명 방식을 그대로 복사한 틀입니다. 만약 어떤 생명체가 물이 아니라 액체 질소를 쓰거나 탄소 대신 비소, 실리콘, 황을 사용하거나 복제 대신 결정 성장을 통해 존재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탐지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이란 어떤 시대의 과학이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은 그 기본 전제를 완전히 바꾸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은 탄소다, 물이 필요하다, DNA가 있어야 한다가 당연한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얻으며 구조를 유지하는 존재는 어떤 모습이든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입니다. 이런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는 지금까지 비정상이라 간주했던 존재들조차 생명 후보군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탐사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의 생명 탐사 장비는 DNA, 단백질, 유기 화합물 같은 지구형 생명만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면 구조의 자기 복제성, 열역학적 불균형 유지, 그리고 에너지 흐른 패턴 같은 생명 현상 그 자체를 감지할 수 있는 탐사 방식이 필요해집니다. 실제 과학계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최근 Life as we don't know it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우리가 모르는 생명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생명, 메탄 생명, 극한 미생물, 심지어 지구상의 미확인 대사 시스템을 가진 미생물까지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생명은 어쩌면 전체 가능성의 아주 좁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구의 생명보다 훨씬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포용하려면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망원경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가능성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진짜 묻고 있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탄소, 물, DNA가 있어야만 생명인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방식일 뿐인가? 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생명이다, 저것은 생명이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학은 오랫동안 생명을 이렇게 정의해 왔습니다. 스스로 복제할 수 있다. 에너지를 사용하여 내부 상태를 유지한다. 환경에 반응한다. 이 기준은 지구 생명체에는 딱 들어맞습니다. 단백질, DNA, 세포막, 대사반응 모두 이 조건들을 만족시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탄소 생명, 지구 생명에 최적화된 정의일 뿐입니다. 만약 한 구조가 유기체처럼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받아 내부 질서를 유지하며 외부 자극에 따라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생명일까요? 그 구조가 DNA도 없고 물도 없고 심지어 지능도 없지만 자기 형태를 유지하고 증식하며 진화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과학의 질문이자 철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제는 구성물질이 아니라 행동 양식과 정보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생명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심지어 로봇, 알고리즘, 결정 구조체 같은 것들조차 특정 조건에서 준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하나의 선으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고전적인 생명체, 탄소 없는 생명체, 극한 환경 생명체, 화학적 생명 모방체, 정보 기반 생명체, 인공 생명체,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다는 개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탄소가 있는가, 물이 있는가, 세포가 있는가라는 물질적 기준에서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존재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에너지를 이용하여 구조를 보존하고 있는가?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하며 진화할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런 행동 중심의 정의는 우리가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 즉 외계 생명, 인공 생명, 비탄소 생명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생명이란 특정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에너지, 구조와 목적 사이에서 벌어지는 존속의 의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이유는 거기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생명은 우리와 너무 달라서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보고도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지 생명의 재료를 바꾸어 보자는 제안이 아니라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는 만큼 우주도 조금 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